지난주 직진 우회전 겸용 2차로에서 붉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왜 비켜주지 않는다는 듯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3차선 우회전 차로로 차량들이 계속 달려와서 저는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운전자는 제게 우회전을 하라며 거듭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3차선으로 지나가며 욕설까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상하고 화가 치밀었으며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재촉하는가 라는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으로 말하면 이러한 반응은 전형적인 수동적 정동입니다. 외부 원인 곧 타인의 경적과 압박이 제 신체와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저는 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감정에 의해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동은 흔히 말하는 감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정동은 신체와 정신이 세계와 부딪히며 겪는 변형, 곧 존재의 힘이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썸을 속에서 상승하다가 열기류를 벗어나 하강하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무섭다는 말도 분명한 생각도 없지만 신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 즉각적 변화가 정동이며 그 뒤에 무서워 패러글라이딩 못하겠네 라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정동은 세계가 나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가깝고 감정은 내가 무엇을 느낀다고 말하는가에 가깝습니다. 정동을 이렇게 이해하면 윤리의 문제도 달리 보입니다. 스피노자는 정동을 억누르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동을 수동적 정동과 능동적 정동으로 구분하며 윤리적 삶이란 수동적 정동을 이해를 통해 곧 이성에 의해 능동적 정동으로 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동적 정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 폭발하거나 비교와 질투에 휩쓸리거나 막연한 불안에 주저앉는 순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리의 존재 능력은 감소합니다. 반면 능동적 정동은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정동의 방향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 맥락과 조건을 파악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분별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정동은 능동적이 됩니다. 처음에 운전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진 차로에 서 있는데 뒷차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며 경적을 울립니다. 수동적 정동의 상태에서는 제 안에서 분노가 즉각 발생하고 그 분노가 제 운전과 판단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한 박자 멈추어 내가 서 있는 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저 운전자는 규칙을 오해했거나 조급한 상황일 수 있다.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안전과 안정적인 운전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동은 조금씩 변형됩니다. 불쾌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저는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동의 전환과 결합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선택하는 힘이 아니라 필연적 원인들을 이해함으로써 더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피노자는 프로이드, 쇼펜하우어, 니체와도 흥미롭게 교차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의식으로 통제한다고 믿는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적 충동과 억압된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더 깊은 층위의 힘들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프로이드는 스피노자의 통찰, 곧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것의 참된 원인을 모른 채 자유를 착각한다라는 주장과 공명합니다. 다만 프로이드에게 무의식은 갈등과 억압의 장으로서 증상을 낳는 경우가 많다면 스피노자에게 정동과 코나투스는 존재가 자신을 유지하고 증대하려는 근본 역량이며 이해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펜하우어의 의지 역시 또 다른 방향에서 스피노자의 정동과 닮아 있습니다. 소펜하우어는 세계의 밑바닥에 맹목적이고 끝없이 살려는 의지가 있으며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스피노자는 인간의 근본의 힘을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코나투스, 곧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제거해야 할 충동이 아니라 이해와 관계 속에서 더 큰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펜하우어가 의지의 정지나 부정을 통해 해방을 말한다면 스피노자는 의지, 정동의 변형과 능동화, 곧 기쁨의 증대를 통해 자유를 말합니다. 니체의 권력의지는 스피노자의 정동에 더 가까운 친연성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삶을 힘의 증대, 역량의 확장으로 이해하며 도덕을 억압이 아니라 생의 힘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스피노자 역시 기쁨을 존재 능력의 증가로, 슬픔을 감소로 파악하며 윤리를 금지와 억압이 아니라 역량의 증대로 재구성합니다. 다만 니체가 힘의 투쟁과 생성의 역동을 더 전면에 내세운다면 스피노자는 이해를 통한 조화로운 증대를 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인간을 내면의 주인으로 과장하지 않고 인간을 관통하는 힘의 흐름 속에서 윤리를 사고한다는 점에서 한 계열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정동 개념은 오늘날 신유물론과 정치 철학에서 새롭게 확장됩니다. 신유물론자들, 가령 카렌 바라드나 로지 브라이도티는 정동을 인간 내부의 심리 현상이 아니라 물질, 생명, 기술이 얽혀 생성하는 관계적 힘의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곧 정동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환경과 장치, 신체와 매개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카렌 바라드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은 행위적 실제론과 상호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 이전의 얽힘입니다. 바라드는 존재자들이 먼저 독립적으로 존재한 뒤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재자들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정동은 이미 형성된 주체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물질, 의미적 사건입니다. 예컨대 인간, 기계, 환경, 담론이 한 장면 속에서 만나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낼 때 정동은 그 만남의 결과이자 그 과정 자체가 됩니다. 즉 정동은 어떤 주체가 느끼는 것이기 이전에 세계가 스스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의 흔적입니다. 이는 스피노자가 정동을 신체와 정신의 변형으로 이해했던 것과 깊이 공명하며 정동이 이미 세계의 물질적 관계적 역학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지 브라이도티의 경우 이러한 관점을 보다 생명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그녀의 핵심 개념은 노마딕 주체, 포스트 휴먼, 그리고 생성입니다. 브라이도티에게 주체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과 접속하며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동은 존재들의 접속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기쁨과 슬픔이 존재 능력의 증가와 감소를 가리키듯 브라이도티에게 정동은 어떤 접속이 삶을 확장시키고 어떤 접속이 삶을 악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윤리를 금지나 의무가 아니라 삶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정동적 배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바라드는 정동을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물질, 의미적 사건으로 브라이도티는 정동을 생명적 접속이 만들어내는 존재 역량의 증감으로 이해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정동을 인간의 내면 심리에서 해방시켜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담론, 생명과 기술이 뒤섞인 세계의 관계적 장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것은 정동을 존재의 힘의 변화로 보았던 스피노자의 사유가 현대 존재론과 윤리학 속에서 다시 살아난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정신과 신체를 하나의 실제의 두 표현으로 보았던 스피노자의 이론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동은 존재들의 얽힘이 만들어내는 변형의 장이며 인간은 그 장의 중심이 아니라 일부가 됩니다.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작업은 정동을 집단적 차원으로 밀어 올립니다. 정동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의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정치적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참사나 불공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분노가 빠르게 번져 집회와 연대, 시민 행동을 낳는다면 그것은 정동이 집단적 힘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혐오와 냉소, 불신이 확산되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체념이 사회를 잠식할 때 이는 슬픔 계열의 정동이 공동체 역량을 감소시키는 과정입니다. 스피노자의 언어로 말하면 전자는 기쁨의 정동이 집단의 코나투스를 확장시키는 경우이며 후자는 슬픔의 정동이 그 역량을 약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는 단지 제도와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동이 사회를 흐르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의 운전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적 소리는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제 신체와 마음은 이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극에 즉각 휘둘러 분노와 적대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저는 외부 원인의 효과로서 존재하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해하고 상황을 더 넓은 맥락 속에 위치시키며 저의 행동 가능성을 재조정하는 순간 저는 같은 사건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동의 능동화이며 스피노자가 말한 윤리적 전환입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은 단순한 감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고립된 주체로 보지 않고 세계와 끊임없이 얽히며 변형되는 존재로 이해하는 존재론이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더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윤리학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 집단과 사회, 정치의 장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을 제공합니다. 결국 정동은 억눌려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변형해야 할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이해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존재 능력을 조금씩 확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은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세계를 탓하기보다 세계를 이해하라고, 감정을 부정하기보다 감정을 더 넓은 인식 속에서 재배치하라고 조용히 권하고 있습니다.